거기 있던 신상 정보가 다음에 그 대행 업체에서 다른 회사에서 활동을 할 때 폐기한다고 들었는데 다른 회사까지 그대로 연결돼서 제가 가입도 안 한 사이트인데 문자가 오거나 아니면 대외 정보에 대해서 정보가 날아오는 거예요. 해킹당했을 때 참 제 아이디로 돈 빌려달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한 적이 있어요. 네이트 SK텔레콤을 쓰다 보니까 아마 그게 연관됐던 것 같고. 사적인 대화가 오가는 메신저. 야후는 이 메신저 내용을 수집하고 저장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권의 불량 이용 방지를 위해 모든 이메일과 메신저 등 대화 내용을 분석한다고 돼 있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이용자는 거의 없습니다. 어디에서 제 정보가 이렇게 리스트화되어서 다른 곳에 이용되진 않을까 그렇게 우려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보험이나 카드 등 상품 판매에 활용하는가 하면 동의를 철회한 이후에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유명 포털과 온라인 쇼핑몰들은 단순히 실명이나 성인 인증을 하는 경우에도 주민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등을 수집, 보관해 왔습니다. 불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회원 가입 시 수집하거나 또는 신용카드나 카드 사명, 유효기간 등을 수집 보관하게 무조건 할 수 있는 조항들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이 됩니다. 공정위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가능케 했던 14개 온라인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가 관리는 제대로 될까요? 개인정보침해센터에 신고된 피해 사례가 2006년 2만 5천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5만 4천여 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런데도 업체들은 유출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정보를 일반적으로 의료정보, 사회보장번호, 은행정보와 같은 특별한 영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로 훨씬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핀란드, 영국,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양한 법적, 제도적 규범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2011년 7월 3,500만 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 사건. 대한민국 국민 3명 가운데 2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사상 최대 해킹이었는데요. 피해자들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고객 정보 유출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부당하다며 회사 면책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사이트마다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우리 인터넷 환경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유출이 된 부분이 되니까 그거는 뭐 관계기관에 뭐 고발을 한다거나 조치를 해서 천상하고 한쪽은 그런 처지를 하면서 그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 청구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지금. 이와 함께 민감한 개인정보 관리를 잘못한 기업에게 더 이상 관대한 법 체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개인정보협의회 주최로 2011년도 개인정보 보호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 단체가 매년 주최하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에서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 내역을 평가해 결과가 우수한 기업이 수상자로 선정됩니다. 시상식에서 대한항공은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대한항공이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지난 2002년부터 개인 및 기업 고객의 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조직했으며 고객정보 취급부서에 고객정보 보호 담당 직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업을 손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정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업 스스로가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기입니다.